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025년 1월 24일이고요. 이제 영상은 1월 25일 날 아마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 함께 배우기 이제 재무제표 편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사실 재무제표는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이거 배운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정말 주식 투자할 때, 근데 이 우리가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 예. 그러니까 갖춰야 될 것 중에 한 가지죠. 재무제표.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는 법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이렇게 좀 쉽게,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정말 힘드니까요. 그런 거 위주로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 파트 4고, 사실 이제 손익계산서 지금 하고 있죠. 그거와 맞물려서 변동비와 고정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손익계산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우리가 손익계산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배웠는데, 근데 비용에 따라서 기업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쓰죠. 근데 안 쓸 수는 없어요. 뭘 여기 보면 치킨집 생닭 사와야죠. 거기 또 뭐 이 인건비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는, 뭐 광고도 해야 되고, 그죠? 배달비도 내야 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치킨집을 운영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치킨집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치킨집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꼭 무조건 그렇다기보다는 하나의 예를 좀 제가 그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예를 든 겁니다. 첫 번째는 변동비형 기업이 있어요. 변동비는 뭐냐면, 그 한번 이 치킨집을 보자고요. 치킨을 만들 때 생닭을 사오죠. 그 생닭은 뭐죠? 원가죠. 이게 매출 원가죠. 원재료잖아요. 원재료는 이제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그럼 영업이익 나오죠. 예, 영업이익에서 이제 각종,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예. 그다음 매출 총이익에서 각종 판관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빼면 영업이익 나오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건데, 근데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이제 뺄 때 나오는 매출 총이익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매출 원가죠. 이게 많으면 이익이 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치킨집을 예로 들면 생닭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예. 그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인건비는 잘 안 변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 뭐 오르겠죠. 조금씩은. 그렇지만 고정비죠. 그냥 거의. 판매 가격도 그냥 고정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판매량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치킨집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변동이 없고 생닭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예. 이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닭 값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변화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이익은 급감하겠죠. 예. 왜냐면 내가 2만 원에 파는 그 치킨을 그대로 2만 원에 파는데, 그 전에는 생닭이 5천 원이었는데 갑자기 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원가 올라가니까. 예. 요게 이제 변동비용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 원재료비에 의해서 이익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생닭 가격이 근데 반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럼 이제 원가 떨어지니까 좋겠죠. 그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인건비는 그대로고 판매값도 안 내렸어요. 이거는 뭐 치킨집 입장에서 좋은 거죠. 원가 떨어졌는데 가격을 안 낮추니까. 근데 장사가 좀 안 됐어요. 요새 뭐 불경기니까. 그래도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었는데도 이익이 나버립니다. 더. 왜 그러죠? 예. 이 원가가. 그러니까 생닭이 5천 원이었는데 막 2천 원이 됐어요. 그건 뭐 정말 많이 남는 거죠.
그리고 생닭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어쨌든 인건비는 변함이 없다고 치고 고정비니까 판매가도 떨어지고 판매량도 떨어지고 안 좋죠. 근데도 생닭 원가가 더 훨씬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익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안 나요. 이게 가격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떨어뜨려야죠. 예, 왜냐하면 닭값이 떨어졌으니까. 근데도 이익이 나는 거죠.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 보통 이제 매출이 늘어야지 P 곱하기 Q가 증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이익이 늘어요. 그게 변동비용 기업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해는 판매가랑 판매량이 증가하는데도 생닭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 이익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투자하기가 되게 좀 쉽지가 않아요. 중장기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변동비용 기업 중에서도 뭐 사이클 제대로 만나서 뭐 정말 그 생닭값이 오르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판매가 매출을 일으켜서 하면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우리가 이 고정관념 그렇게 가지실 필요 없지만 이제 오늘은 이런 류의 기업이 있다는 거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변동비용 기업은 이 매출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비중 중에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겠죠. 원재료비 같은 게. 그런 기업들이 좀 변동비다 형 기업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 회사들, 뭐 철광석 사오고 그 화학 회사, 그죠? 원재료 비용 많이 들죠. 석유. 그럼 전선 회사도 구리가 중요해요. 구리값에 의해서. 근데 전선은 그나마 구리값이 오르면 바로 가격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전선업종은 변동비용 기업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게 구리값을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대로. 예. 오히려 구리값이 떨어지면 안 좋죠. 예. 약간 성격은 다른데 어쨌든 이제 구리가 중요하고 리튬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리튬. 예. 그리고 리튬을 이용해서 만드는 뭐 양극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예, 어떻게 보면 좀 변동비가 큰 거죠. 왜냐하면 리튬 값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예,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여기 이제 고정비용 기업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요. 뭐 저도 좀 자주 가는 편이긴 한데 재료비 미용실에 재료비 들 게 있나요? 이제 뭐 그런 그 뭐죠 이제 뭐 왁스라든가 아니면 뭐 에센스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지만 그게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상 꾸준하죠. 고정비죠. 예. 그래서 뭐 가위를 미용실에서 만들 건 아니잖아요. 뭐 저기 가위 만들 때 뭐 어디서 철강 구해가지고 만들 거 아니죠. 예. 어차피 사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는 또 어차피 오래 쓸 거고 그래서 재료비 크게 변동 없습니다. 고정돼 있죠 거의. 매출 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인건비도 고정돼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거기 미용실 대표 원장님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다니는데도 그 옛날에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가 거의 그냥 고정돼 있어요. 예. 그럼 결국 이런 류의 기업은 뭐죠? 매출만 나오면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 생긴다. 이 고정비용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팍팍팍 늘어요. 왜? 비용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판매가는 못 올렸는데 판매량이 줄면 뭐 이거 당연하죠. 이익 팍 줄죠. 근데 판매값을 올렸고 근데 판매량은 유지를 했어요. 그래도 좋죠.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늘어납니다.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판매가랑 이익을 판매량까지. 여기 대표 기업이 어디예요? 요거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하이닉스, HBM. 그냥 뭐 비싸도 사가잖아요. 엔비디아가. 잘 팔리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요새 삼성전자 잘 안 되지만 이익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상 최대 이익을 내버리죠. 왜? 하이닉스는 요 비중이 이 고정비용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뭐 재료가 많이 안 들어요. 반도체는 대부분 장비나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고 그래서 반도체, 뭐 스마트폰 또 엔터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유의 기업 예, 대부분 이런 유의 기업들이 많아요. 고정비용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볼 때 그 매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변동비용 기업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어려워요. 이쪽은 투자하기가 되게 개인 투자분들 하시기엔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한번 하이닉스를 보면 이게
요즘에는 그 전자공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들어가면 옛날에는 내가 주석 찾아야 되는데 주석을 그냥 아예 이 항목에다 다 분류를 해놔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그래서 전자공시 분기 보고서에 이제 바로 보시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3대 비용이 있어요. 원재료비랑 인건비랑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드리고 원재료는 이제 이 하이닉스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간 원재료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감가상각비 그 외에 여기 뭐 수선비, 뭐 동력, 전기료, 뭐 지급수수료 이런 거 외주가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고정비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가 좀 제일 중요하다. 근데 하이닉스를 보면 원재료 비용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종업원 급여랑 감가상각비가 많죠. 그죠? 요 두 개. 요 두 개가 고정비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하이닉스는 요 고정비, 요 아래쪽에 있는 고정비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나 이런 매출 원가는 이게 전체 비용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잖아요. 여기 합계 10조 중에 2.7조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동비 형태고, 요 밑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고정비니까 고정비가 이제 대부분 나머지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재료비나 인건비나 아니까 감가상각비는 뭘까요? 예를 들면 떡볶이 집을 하고 이제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분식집을 근데 떡볶이 구이용 기기가 필요해요. 새로 이제 너무 오래돼서 하나 이제 샀어요. 10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기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자동차도 똑같죠. 예. 자동차도 사자마자 그냥 값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감가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보통 그래서 감가 상각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를 떨궈줘야 돼요.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샀지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표시할 때 이게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1년 후에는 9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치가. 그걸 이제 회계상으로 해줘야 돼요.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의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없어진 만큼. 그래서 이걸 감가라고 합니다. 해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달용 오토바이 구입비가 50만 원이고 이거 50 이제 떡볶이 배달을 또 하기 위해서 5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샀어요. 근데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5년 동안 이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건 한 5년 정도 타겠다. 그럼 매년 5년이니까 매년 이제 감가해야 되잖아요. 5로 나누면 1년에 10만 원씩. 이거 보통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정액법이나 뭐 정률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정액법을 좀 많이 쓰니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깎아주면 돼요. 그럼 50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5년 지나면 0이 되죠. 그러면 5년 후에는 감가상각비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뭐 이런 장치를 사거나 증설할 때는 좀 비용 부담이 왜 드냐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가요. 초반에. 그게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요. 실적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감안해야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거의 끝나버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이 배달용 오토바이 가치가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그걸 회계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년이 지났는데 오토바이 5년만 타실 거예요? 더 탈 수 있잖아요. 한 3년은 더 탈 것 같아요. 그럼 타면 됩니다. 뭐 굳이 뭐 저거 회계 처리 저것 때문에 폐기할 필요 없고 3년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돈 안 내고 저걸 써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더 이상 안 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제 저거는 이제 이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비용 하나도 안 들고 뭐 그건 들겠지만 뭐 이렇게 그 뭐죠 기름값은 들겠지만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이 오토바이 활용해서 정말 돈 안 들이고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작년 3분기, 23년 3분기랑 24년 3분기 한번 보세요.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죠. 매출이 9조인데 17조. 원재료비 비중입니다. 매출액 중에 전체 그 비용 중에 이제 원재료비 좀 비중인데 이게 한 16% 정도 되고요. 예.
그 매출이에요. 매출액에서 이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게 16% 정도 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건 12%. 인건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냥 감가상각비가 좀 많이 들죠. 그래서 17% 정도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총 비용은 이제 60%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이게 총 비용이 뭐예요? 매출 원가죠. 매출 이제 아니 그 총 비용 모든 비용이 이제 6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랑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잖아요. 예, 그리고 원재료비는 그 어떻게 보면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제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40%가 넘죠.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이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23년 3분기는 구조벌었는데 원재료비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인건비는 조금 뭐 그때보단 적겠죠. 아무래도 매출이 적으니까. 감가상각비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을 초과한 거죠. 비용이 10조가 넘어요. 매출은 9조인데. 그럼 당연히 적자 보죠. 그래서 23년 3분기에 엄청난 적자를 봤죠. 그때도 많은 적자.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원재료비, 그다음에 고정비, 인건비 요게 이쪽이 더 큽니다. 고정비 쪽이 그죠? 예,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는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있고 왜냐면 이제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공장을 매년 짓잖아요. 짓고 증설하고 거기 기계장치 장비 들이고 장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감가상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무조건 매출입니다. 매출이 튀어야 돼요. 근데 매출이 2배 튀니까 이 놀라운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죠. 40%. 그래서 한번 보면 이거 실제 손익계산서 분석한 건데 자 매출이 2배 튀었죠. 93%. 매출 원가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매출 원가는 오히려 늘질 않았어요. 예. 마이너스 6.6% 감소.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통은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튀는데 오히려 매출 원가는 줄어버렸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641억 벌다가 매출 총이익 여기서 뺀 거니까 9조 천억 무려 14,000포인트 퍼센트를 증가시켰어요. 뭐 너무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죠. 52.19. 예.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고 매출 총이익률 50% 넘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각종 비용을 제하는 그게 뭐죠? 판관비라 그랬죠. 뭐 홍보비나 임대료나 싹 제합니다. 그게 이제 2조. 예. 근데 판관비 좀 늘었죠. 예, 이거랑 비교해 보면. 근데 이걸 제했더니 7조의 이익을 냈고 여기는 적자가 났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흑자 전환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은 40%. 예. 결국 뭐예요? 매출이 점프를 하니까 행복해집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반도체 값 오르고 비싼 반도체 HBM 잘 팔고 이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돈이 팍 벌리는 거죠. 왜? 이 비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크게 안 늘었어요. 그죠? 예. 23년 3분기에 안 좋을 때도 비용이 요 정도 나왔죠. 매출원가 9조 원. 근데 오히려 매출원가 준 거 보면 비용이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구조는 뭐죠? 매출이 는다고 비용이 팍 느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고정비용 사업이다.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매출이 확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적자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 명확하죠. 예. 근데 반면에 대한유화는 제가 옛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좀 실적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2020년에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21년하고 예, 한번 보시면 그때 매출액이 1조 8천억이죠. 이때가 예. 그리고 21년도에는 2조 5천. 오 좋죠. 매출은 늘었죠. 근데 원재료비가 매출액의 무려 77. 여긴 65. 아 딱 봐도 원재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1조 9천. 아 이 석유화 회사라 그래요. 뭐 나프타 같은 거 사오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얼마 안 돼요. 인건비가 매출의 4%, 감가상각비도 6%. 그냥 적어요. 기타 비용도.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총 비용 비중이 91%나 되고 여기는 총 비용이 94.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예요. 근데 그 비용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요? 원재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용이 너무 많아요. 77.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다? 변동 비용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매출이 는다고 실적이 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원재료 비지가 떨어져야 돼요. 이걸 떨궈야 돼요. 근데 이걸 뭐 대한유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유가 하는 사업은 에틸렌이라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그거의 원재료가 나프타거든요. 나프타 가격이 급락을 하면 매출이 떨어져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구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다음을 대한유화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33.57% 증가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간 거니까 그죠? 예, 증가했죠.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 원가도 증가했어요. 예, 왜? 매출액 따라서 이제 같이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매출액은 33%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37.22%예요. 원가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보다 원재료 그 증가폭이 더 큰 거예요. 37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출 총이익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33% 증가했는데 매출 총이익은 겨우 5% 증가했어요. 이익률은 오히려 감소. 왜? 원재료 비용이 올랐으니까. 11.44에서 9.03. 판관비는 거의 변동 없습니다. 뭐 거의 그대로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그래도 매출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익은 더 늘었어요. 1,700억에서 1,794억. 근데 만족스럽지가 않죠. 겨우 5% 늘었어요. 아니 매출이 거의 30%를 넘었는데 야 영업이익은 5% 증가했다. 얼핏 이해가 안 가죠. 하이닉스였으면 저런 매출이면요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었겠죠. 예.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줄고 이게 변동비용 기업의 특징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한유 한번 보시면 매출액 34% 증가, 매출 원가가 더 많이 늘었고 총 이익률은 9%포인트고 영업이익은 5%밖에 증가를 못했고 이익률은 오히려 감소했고 예, 변동비용. 근데 이유가 밑에 나와 있죠. 원재료 나프타 가격이 실제 380달러였죠. 예, 2020년에. 근데 645달러가 된 거예요. 원재료. 근데 원재료 비용이 오른 만큼 그걸 전가를 많이 못했던 거죠. 예, 원재료 나프타 가격이 무려 2배 가까이 급등을 하니 매출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많은 돈을 못 버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이런 변동비용 기업. 뭐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반면에 나프타 가격이 확 떨어지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정비와 변동비의 어떤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렇게 뭐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까지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아, 화학회사, 석유화학이나 이런 회사, 또 반도체랑 이런 게 다르구나. 내가 투자를 한다면, 장기 투자한다면 되도록 고정비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게 좀 유리하죠. 예. 이게 추정하기가 좀 쉬우니까. 근데 이런 변동비용 기업은 원재료를 추정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데, 주가를 결정하는 원리가 뭐죠? 매출 성장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건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을 올리고 멀티플 PER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 핵심은 이익을 어떻게 올릴 거냐, 비용을 줄일 거냐. 비용을 줄이는 거 오래 못 가요. 결국 얘를 끌어올려야죠. 매출 많이 팔고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데 많이 파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가격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가 급등이 나오려면 판매가 증가해야 되고, 판매 증가하려면 기존 사업을 확장하든가 새로운 사업이 진출하든가 신시장을 개척하든가 그런 여러 가지 판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대표 회사가 여기 불닭볶음면 만든 삼양식품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매출액 성장률이에요. 28.4, 31.2 엄청난 성장이죠.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냥 계속 매출 성장이 막 40% 나오니까 영업이익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더 많이 성장하죠. 보이세요? 중간에 120% 성장해요. 근데 매출액 중에 매출원가 비중이 좀 얼마 안 되죠. 삼양식품보다 고정비가 크다. 네, 판관비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매출원가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대한유화 같은 막 90%가 넘죠. 매출원가 비중, 매출액. 여기는 뭐죠? VT, 리들샤벳이라는 히트 상품. 이 회사도 매출액이 10% 성장할 때는 영업이익이 30%인데 20% 성장하니까 93. 영업 매출이 50% 성장하니까 300%. 그냥 막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매출 원가가 얼마 안 돼요. 이거 다 버틀러에서 한 겁니다. 아, 제가 버틀러라고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출처는 다 버틀러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데이터만 봐도 이 기업들은 고정비용 기업이고 매출이 튀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우리가 양극재 만드는 대표 기업인데 보세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그냥 매출액을 다 잡아 먹어버렸죠. 사실 이제 요게 그만큼 이제 매출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나가니까.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한때는 좋았죠. 이때 23년 9월에. 근데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은 그렇게 또 많이 못 늘었죠. 예. 그리고 이때도 매출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급감해 버렸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는 매출이 늘면 이익이 팍팍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매출이 감소하면서 비용 부담을 감당 못하면서 적자까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도 대표적인 변동비용 기업이에요. 철강석 가격이 중요하고 매출 원가 비중이 엄청 크죠. 그죠? 이 원재료 같은 게 비중이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매출이 증가를 안 해요. 그래도 그 매출이라도 증가해주면 버티죠. 아까 대한유화도 그래도 매출이라도 증가하니까 원재료 비용이 2배 올라도 이익은 조금이라도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한때 적자도 났고, 예. 요건 요 위에 있는 건 이제 올해 4분기 전망이고 아직 전망치고 요거 4분기 나온 거고요. 확정치고 이제 간신히 또 흑자전환했지만 여기에는 또 일회성 이익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회성 이익 제거하면 그렇게 또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제일 문제가 매출이 증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변동비냐 고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꼭 무조건 뭐 변동비가 나쁘다 이거보다도 되도록 고정비 비즈니스에 투자하시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 좀 편하고요. 그 상황에서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죠. 네, 그게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요 개념은 요건 꼭 알고 계신 게 좋아요. 투자하실 때.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만 들어가겠고요. 이제 설 연휴가 또 시작이 되는데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설 연휴에도 많은 영상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